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거 자료가 조금 인쇄가 늦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고 원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한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15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부터 자, 이제 2월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 압축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요 현재인 대성마이맹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수능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수능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교과서 바뀌었으니까 이제 개정 교과서도 좀 찍어주세요 이런 니즈들이 좀 있어서 개정 교과서도 함께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3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의 특징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신만 수업하는 강사 아니고요. 수능만 수업하는 강사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신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그 디테일한 부족함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언가 배울 수 있어요. 수업 자체를요. 이것을 제가 학교에 10년 있었고요.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학원 나온 지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20년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의 디테일함을 굉장히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에서 무엇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가 저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온라인에서도 저의 슬로건이요. 국어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빨리 가는 것인지 그걸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신 수업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브로셔에도 있고요. 앞에만 그냥 보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을 하나씩 소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모님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게 되면, 자, 수능에 관심 있으세요? 내신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죠. 다 내신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현재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을 조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내신 시험 범위가 있다. 그런데 수능은 없다. 내신은 암기가 베이스다. 그런데 수능은 사고력이 베이스다. 그리고 내신은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다. 그런데 수능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내신에선 타임어택 따위는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수능에는 있다. 이런 오해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내신에서도요. 이 모든 것이 수능하고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요 조금 이따가 시험지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하고 있는지 요걸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별력을 갖춘 내신과 수능을 함께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어의 역량을 조금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 하나가 아니라 정말 전반적으로 국어의 역량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한테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휘예요. 어휘예요. 제가요 지금 사실은 내신 마무리 주거든요. 이번 주에 6주 차로 마지막 마무리 수업을 하고 직보 정도를 남겨주고 있는 주예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제가 2학년 아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테스트지를 냈어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 겸양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겸양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겸양이 뭔가요? 부모님들 아시죠? 그쵸? 겸양의 유의어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휘의 언어 수준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실제로요. 우리 수능에서 출제를 하시는 평가원 기출 출제위원들과 아이들의 수준은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어휘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적어도 수능에 출제된 어휘 중에 선택지에 들어있는 어휘 중에 우리 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고1, 2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법입니다. 문법은 별표 치세요. 지금 내신에 관심 있으시죠? 1학년 내신의 메인은요 문학하고 문법이에요. 매 고사마다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어 영역 중에서요 유일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영역이 문법이에요. 다른 건요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하고 적게 했다만 있고 문법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매번 문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문법은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2월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다음 자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1학년 내신에는 독서는 없어요. 교과서에 비문학 지문이 한 지문 들어있는데 그 지문이 들어있는 단원을 수업하시는 학교도 없고요. 실제 그 지문을 출제한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쉬워요. 그냥 공짜로 주는 문제 정도. 그래서 실제로 1학년 내신에서 비문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풀 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 시험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가요. 글을 읽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조금 이따 시험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조금 난데 시간이 짧아서 압축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1학년 중간고사 때 한번 보세요. 시험 범위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문학에서의 시험 범위가 조금 일반적인 학교는 4작품 내지는 5작품 정도가 될 거예요. 조금 정말 특이하게 많으면 10작품이 넘어가고요. 그런데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아이가 그 4작품, 꼴랑 4작품을 7주, 8주 동안 공부해서 작품 모르고 시험장에 갈까요? 애들이요. 아예 그 작품 읽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공부시켜서 보낸다고요. 그런데 왜 시험 성적은 달라요? 중학교 때도 사실 똑같죠. 근데 왜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안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애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친다면 2등급 초반 언저리 1등급 말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불안불안하면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걔네는 전교 1, 2등만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왜 점수 1등급 상위권까지 안 나와요? 뭐 때문이에요? 작품 몰라서요? 전혀예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외부 연계 작품으로 출제를 하시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 나오는데 그 작품을 내가 읽을 수 없거나, 두 번째, 보기 상자를 활용해서 난도의 변화를 주어서 변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보기 상자를 읽을 수 없거나, 또는 선택지를 판단할 때 확대 해석한다든지 축소 해석한다든지 또는 선택지에 들어있는 문학 개념을 모른다든지, 이 3가지예요. 근데요. 저도 내신 수업을 합니다만 내신 수업을 할 때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만큼 저도 계속 따라가서 나가면서 반드시 나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정확하게 암기시키면서 가야 되거든요. 외부 연계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외부 연계 작품을 잘 선정해서 줘서 이 작품이 시험에 나오게 하고 이 작품을 애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게 해요. 이 작품을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기는 힘드니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게 내신 고3마다 매번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역량은 언제 키워야 돼요? 아니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가장 좋고요. 내신 기간이 아닌 때 이 역량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역량이 수능의 역량이에요. 읽기 능력을 계속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자, 이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은요. 사실은 제가 고2에서 선수능반이라고 아예 3학년 아이들하고 똑같은 제재, 똑같은 수준으로 1년 내내 수능을 끌어가는 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 아이들도요.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때부터 비문학을 하냐면 사실은 요맘때부터 정확하게 비문학을 시작해요. 그 아이들은요. 금방금방 훅 올라와요. 근데 비문학이 안 올라오면요. 결국은 수능에서는 점수가 상위권 점수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고난도 추론 능력 한상 3점짜리는요. 보기 상자에 대비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문학하고 비문학의 개념을 숙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사실은 중3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근데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고1 애들을 처음 만나요. 이제 겨울부터 보통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만나고 나서 내신 수업을 딱 시작하면 내신 때 아이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요. 갈등이라는 걸 물으면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요. 갈등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다. 외적 갈등은 뭐다. 내적 갈등은 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이론은 아는데 갈등을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알고 개념은 몰라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갈등은 뭐가 있어야 갈등을 하죠? 질문입니다. 갈등은 뭐가 있어야 갈등해요? 뭐요? 선택.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요, 인물의 욕망이 있어야 갈등을 해요. 욕망이 없으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무기력한 사람이 누구랑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 한 대 쳐? 괜찮아. 누가 뭐 때려? 아, 괜찮아. 이런다고요. 갈등은요, 인물의 욕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만 외우고 있어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은요, 고등학교 시험 선지에도 안 나오고요, 수능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왜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 마음속에 보통 고민하는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민 자체가 욕망이 둘인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둘 다 먹고 싶거나 아니면 둘 다 먹기 싫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맞나요? 나의 욕망이 좌절되면 제한되면 누구랑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사회 제도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건강하고 싶은데 코로나 같은 것들이 터져? 그러면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인 거예요. 자, 예 하나 들어볼까요? 아버님으로 할까요? 아버님 저랑 사귀시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사귀시죠? 빨리 거절해 주십시오. 안 되죠. 근데 제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리고 가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김민주는 갈등하고 있다. OX. 김민준의 욕망이 찾아졌나요? 제가 사귀시죠라고 대시했다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손도 잡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뽀뽀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김민준의 욕망은 지금 좌절됐죠. 그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못 찾는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을 백날 외워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종류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어휘는 계속한다. 문법은 이번 겨울까지 끝낸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 겨울까지 고전 문법까지 끝내죠? 어마무시한 안정감을 가지실 거예요. 아마 위에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잘 하실 거예요. 고3마다 문법이 안 되어 있으면요, 정말 무슨 원제처럼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괴롭습니다. 심지어요, 누적으로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문법 끝내고 비문학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고난도 추론 능력, 그리고 마지막이 문학 보는 겁니다. 문학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고요. 자, 그러면 고1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개월 뒤면요, 아마 시험장에 앉아 있을 거예요. 딱 10개월 남았습니다. 자, 요거 시험지 잠깐만 꺼내 보실래요? 제가 시험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 시험이 지금 우리 휘문 같은 경우가 진선하고 조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영동 같은 경우가 경기여고 문제랑 조금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를 그냥 간만 한번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일단 휘문입니다. 딱 보시면요, 서술형, 서답형 1, 2, 3번 보시면 지문 보기상자 굉장히 길게 뽑았죠. 그리고 조건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리고 답을 하나 쓰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를 쓰게 합니다. 휘문은요, 그냥 서답형이요, 사실은 관건이에요. 이거에서 감점을 당하면 등급이 절대 잘 안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등급은요, 사실은 지금 5등급제지만 저희 이제 중간고사 한번 치러봤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근데요, 1등급하고요, 2등급 1등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하고 몇 문제 차이 나나 제가 봤거든요. 2.5문제입니다. 학교별로 2.5문제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입시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2가 딱 찍히죠? 그러면 이전 등급으로 9등급제로 4등급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입사관들은 절대 아이가 2가 찍혀 있는 걸 진짜 2라고 생각지 않을 거라고요. 4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요, 우리 1등급 끝하고 2등급 시작은요, 진짜 소수점으로 0.1,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서답형에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문학하고 문법 모두 긴 보기 상자를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 보기 상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지 못하면 선지 판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철학 지문 넣고요. 우리 문법에 이렇게 보기 상자를 길게 뽑는 학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휘문은요. 일단 긴 보기 상자 그리고 긴 선지. 실제로요. 수능보다 훨씬 더 긴 선지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중동도 한번 봐볼게요. 중동 문제 보시면 이건 할만하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맞나요? 굉장히 짧죠? 그런데 실제로요. 학교에서 그냥 쉽게 이렇게 내겠어요? 여기에요. 선지 안에는요. 시험 범위에 없는 문학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범위에는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극만 있어요. 그런데 수필 개념을 정답 선지로 그냥 넣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변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배웠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태도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그 뒷장 이제 넘겨보시면 보기상자의 길이가 이 정도가 가장 노멀한 길입니다. 우리 페이지로 보시면 6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보기 상자가요. 사실은 가장 조금 노멀하고요. 이것보다 한 1.5배 내지는 2배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중동은 조금 풀만하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문제 길이에서. 그런데요. 얘네는요. 시간 때문에 죽어요. 50분 동안 푸는데 41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동은요. 끝판왕이에요. 영동 한번 보세요. 일단 문제 형태만 한번 보세요. 얘네는요. 서술형도 없어요. 우리는 문제로 진검승부한다. 그리고 심지어요. 교과서는요. 문학작품 딱 4개만 씁니다.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교재예요. 수능 기출로. 그리고 문법이요. 4번 다 프린트로 나와서 출제되는데 누적이에요. 얘네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요. 수능 문법 범위가 내신고사 범위예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까지 원제처럼 계속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요. 계속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보기 상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영동에서 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7페이지에 14번 문제 잠깐 보세요. 어떻습니까? 보기 상자 1, 2 넣고 실제 지문보다 보기 상자가 더 길어요. 얘를 못 읽으면 어차피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교재로요. 문학만 하는 게 아니고 문학하고요. 독서, 비문학까지 다 합니다. 시험 범위는 여느 학교의 거의 한 5배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굉장히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요. 정보 처리 능력 되게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았는데 제가 강조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문제 유형 때문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요. 문학이요. 제가 이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선배들 보면 수능 볼 때 비문학이 어렵대요? 문학이 어렵대요? 뭐가 어렵대요? 비문학이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요. 다 문학만 해요. 지금 부모님들, 아이들 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들으실걸요? 엄마 나 소설은 그나마 나 비문학은 괜찮은 것 같고 현대시는 도통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고전 시간은 당연히 외계어니까 당연히 모르고요. 그죠? 근데 왜 고3에서는 현대시가 언급도 안 될까요? 왜일까요? 원래요. 비문학이 더 쉬워야 되는 글이에요. 논리적인 글이니까 설명하는 글이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근거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문학은 어려워야 돼요. 예술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읽는 법이 다 따로 있어요. 많이 본다고 해도 소용없고요. 교과서에 있는 전작품을 봐도요. 수능엔 출제 안 돼요. 작년에도 한 작품 안 됐고 한 작품도 안 나왔고요. 그 전년도도 안 나왔고 그 전전년도에 한 작품 나왔습니다. 11종 교과서에서 딱 한 작품. 그러니까 수능 작품을 다 제가요. 우리 연구생들 시켜가지고요. 세보게 시켰어요. 교과서에 출제된 문학 작품이요. 1047개예요.
이걸 달달달달 암기도 못해요. 내신 때 애들 4개 5개만 나와도 죽고 살거든요. 이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맞지 양을 늘리는 건 나중에 하면 충분해요. 3학년 때 기출 분석하면서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애들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읽는 법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도 외부 연계 작품이 나오니까요. 계속.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수능 수업 커리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4개 시즌으로 구성되고요. 7월 5일, 6일 이렇게 개강할 거고요. 2타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5일 날은 제가 두각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6일 날은 여기 SNT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SNT는 100명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대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두각은 아직 조금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날, 6일 날 이렇게 개강을 해서 자, 현대문법하고 비문학 구조 보는 건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고전문법을 해서 문법 완벽히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볼 겁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한테 가장 큰 니즈가 현대시기 때문에 현대시 이렇게 짧게 해도 괜찮나? 라는 불안감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현대시의 이론이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할까요? 작품 많이 보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아이들 딱 처음 만나면 30주를 내리 현대시하고 소설만 하고 왔어요. 근데 욕망을 못 찾아요. 갈등을 못 찾는다고요. 우리요, 현대시 볼 때 뭐 아이들 수능에서요. 제가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부모님 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우리 현대시에서요. 아이들 모의고사 치를 때 시를 읽으면서 뭘 찾으려고 할까요? 뭘 찾으면서 읽어서 문제를 풀까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애들이요. 주제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주제는요. 어차피 못 찾아요. 아이들이요. 1분 30초도 안 된다고요. 현대시 한 편을 읽는데. 모의고사 치를 때. 근데 그 주제를 찾는 걸 평가원에서 원하지도 않고 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현대시를 볼 때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요소는 따로 있어요. 주제가 필요하죠? 그럼 보기 상자에 제시해줘요. 일관된 주제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읽는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만 요 시기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선택지에 나오는 문학 개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 아니고요. 개념을요. 수능 선지나 내신 선지에는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단어는 안 나온다고요. 누구와 누구의 어떤 욕망이 충돌해서 어떠한 갈등이 있다가 나오지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단어는 안 나온다고요. 유치하다고요. 그럼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요. 개념까지 이때 완벽히 할 겁니다. 제가요. 요거는 약속드릴게요. 제가 교재 쓸 때요. 한 가지 표현도 빼놓지 않고 교재 다 썼고요. 그것마다의 사례 작품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 매주 연습하면서 작품 읽고 문제 풀 수 있는 훈련까지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현대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갈래별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현대산문 소설 이야기하고요. 고전산문 고전소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학년 내신에 나오는 모든 문학작품의 갈래나 이론 개념들은 다 알고 아이들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히 마무리할 거고요. 만약에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엄마 김민준하고 수업했는데 근데 나 문학 개념 모르는 거 나왔어.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요 진짜 깊게 사과드리고 그리고 아이 제가요 진짜 따로 봐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건 제가 약속드려요. 제가 교재 쓰면서요 우리 연구쌤들하고 진짜 표현법 하나라도 빠뜨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썼어요. 그래서 절대 안 빠뜨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시즌 2부터요 아이들 비문학하고 문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 비문학 과제 그리고 문법 과제가 매주 계속 나갈 겁니다. 누적으로요. 그래서 자 우리 비문학은요 고3 수준으로 줄 겁니다. EBS에서 소팅해서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과제는요. 대치, 내신 기출 다 풀어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은요. 이제 제가 설명 다 드려서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우리 커리들 조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뭐
문법 특강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 컬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 과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한 해분 나갈 거고요. 자, 얘는 오답 확인 잘해와야 되고요. 어휘는 매주 50개씩 학습할 겁니다. 수능에 출제된 어휘고요. 한자어, 사자성어, 관용표현, 속담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시조 10작품 매주 공부해와서 테스트 볼 거고요. 이 10작품은 아이들 시조 맨 처음에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10분짜리로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충분히 보고 테스트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비문학 수업할 때 비문학 나갈 거고요. 문학 수업할 때 문학 나갈 거고요. 이런 적용 과제 나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들 1시간씩 남겨서 클리닉 할 겁니다. 그날 수업한 내용 가지고 다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조교진들, 연구생들 다 들어와서 아이들 같이 케어하면서 질문 다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적표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거고 오답 확인 이렇게 해와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오답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오게 할 거고요. 어휘시조책이고요. 이렇게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이랬어요. 이번 주에는 암기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같이 긁어주세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 힘들었어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런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안내, 개인별 전달 사항까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 눌러보시면 성적 다 나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과제 성취도 이런 거 다 나오고요. 자, 우리 최고점하고 평균, 우리 아이의 위치 이런 거 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성적표예요. 그래프 보셨나요? 영역별로 한 5회만 치르면 어디가 부족한지 다 나옵니다. 아이가 베끼지 않는 이상. 근데 베끼면요 우리 조교쌤들이 다 찾아내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뼈 아프겠습니다. 너 베껴왔지? 그래서 굉장히 뼈 아프게 쓰고 그러면 좀 갈굼을 많이 당하고 갈 겁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학원 번호 있고요.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수업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